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혜라고 합니다. 혹시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네네. 네, 잠시만요. 잘 이게, 보입니다. 네. 어, 외국 갔다 왔어요. 저, 어디야, 저희 본사. 요번에 그 미국에서 CES가 있어가지고, CES도 갔다가 저희 본사 들렸다가 지난주 주말에 귀국을 했어요. 와, 미시간 진짜 눈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눈 너무 많이 오고 눈 거의 한 1m 가까이 일주일 내내 내렸고 온도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 장희선 리더님께서 시너스트 강의 초대해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아메이의 이노베이션 사이언스라는 그룹은 또 어떤 그룹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보드라는 저희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교수님과 지난 거진 뭐 7, 8년 동안 같이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4월에 아마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음, 요즘 아주 이 AI가 완전 대세예요. 제가 CES를 갔는데 이제 더 이상 AI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AI는 모든 거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챗GPT죠. 챗GPT가 작년에 출시됐어요. 그때 이제 조양희 박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야, 우리 챗GPT한테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야, 글로벌 영양제 브랜드들의 이런 랭킹을 네가 한번 알려주지 않을래? 그래서 얘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너무 가슴 뿌듯하게 어깨에 뽕 들어가죠. 아메이 뉴트릴라이트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챗GPT가 출시하고 얼마 있다가 카카오톡의 에스컵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 그럼 국내에 있는 이 AI 툴, 말 그대로 챗 GPT와 비슷한 이 툴에서는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했는데 역시 아메이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죠. 예, 이 뉴트릴라이트, 아메이의 뉴트릴라이트, 이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굉장히 큰 그런 뭐랄까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6천 에이커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2,40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으로 또 환산하면 한 730만 평 정도 되는 이 농장이 또 어떻게 보면 이 뉴트릴라이트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끌려놓은데 일종의 뭐 CD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세로라 체리 농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뉴트릴라이트 브랜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무엇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을까?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시너스에 계신 저희 ABO 리더님들이 저희 아메이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시는데 가장 1등 공신을 한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자연에 기초한 그리고 과학에 기초한 철학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파이낸스 그리고 마케팅 여러 가지 이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웰니스 비즈니스 그리고 웰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화된 다양한 시스템이 또 그 비하인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따지고자 하면은 점점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구개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좀 들으면 짜증내겠지만 저는 이 연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아마 아마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노력들이 아메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준 그런 게 아닌가, 뭐 일부가 되겠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에서의 다른 회사들은 뭐 R&D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근데 저희 아메이에서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는 용어 대신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라 그래요. 우리는 혁신을 이루는데 과학에 기초한 혁신을 이룬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아메이의 연구 개발 네 일종의 로케이션이죠. 다들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 곳곳에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당연히 있고 뭐 중국, 인도, 그리고 메이저는 당연히 저희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또 미시간주에 있는 에이다라는 그 마을이죠.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 거기에 저희 또 본사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총 12 개의 위치해 있는 그런 연구 개발 말 그대로 연구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총 그 연구 랩 실험실을 따지면 한 7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총 자체 생산은 총 6 군데, 미국, 인도, 중국 등 총 6 군데의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From seed to the product. 그래서 어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씨앗부터 해 가지고 그 씨앗을 연구하고 식물이 자라는 그런 육종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식물에 대한 것들을 또 저희가 추출을 하고 그거를 또 가공하는 그런 연구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영양소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저희는 이제 아메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맞는 제품을 당연히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까지 아예 A부터 Z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INS라고 하죠. 그 예전에 그럼 누가 그럼 INS라고 했더니 IS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뭐 그런 테러 집단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INS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INS는 총 과학자들 그리고 뭐 엔지니어들, 애널리스트 해 가지고 약 730명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회사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니까 계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인원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요걸 조사했을 당시에는 한 7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가 생산한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항상 그 조언을 해 주시고 과학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들이 총 14 분이 계세요. 음 그리고 저희 INS 내에는 어 이것도 참 조사하신 분도 대단한데 저희 INS 연구개발 부서에 있는 모든 전공들을 다 모아 봤어요. 그랬더니 총 100개 이상의 그런 연구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가장 이 과학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머징 사이언스예요. 그 융합 연구 뭐 융합 과학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분야에만 제가 2009 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인제 뉴트리션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케미스트리 하시는 주로 인제 뷰티 뭐 퍼스널 케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한 80-90 이었다면은 물론 그분들이 지금도 많지만은 최근에는 뭐 IT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법률에 관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도 이런 그 연구개발 부서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다 같이 일하면서 기존에 보던 그냥 굉장히 그런 하나의 그런 분야만 봤다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IT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쪽에 이런 디지털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런 융합 사이언스를 최근에 많이 저희 아메이에서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저희 그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분들이 계시고요. 계속 뭐 매년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제가 2009 년에 입사했을 때 2010 년도에 제가 처음 가 가지고 이 과학자문위원회 분들 만나 뵀는데 그 외에도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한국 분이 지금은 두 분이나 계세요. 조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뭐 세계적으로도 이 피부과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님 중에 하나시고 현재는 뭐 서울대 피부과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조서영 교수님도 제가 처음에 조인하실 때 같이 가서 뵙고 저희 쪽에 오셔서 자문해 달라고 같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아마 2012 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소영 교수님만 하시더라도 벌써 저희랑 10 년이 넘으셨고 그리고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권오란 교수님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의 어머니,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굉장히 임팩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품 영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그런 과학자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권오란 교수님도 조인을 하셔서 저희는 어 물론 미국에 계신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이 뷰티와 뉴트리션 쪽에 모두 이 과학자문위원회를 배출한 국가가 또 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가 권오란 교수님과 함께 수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같이 쌓아온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좀 거창한 얘기긴 하지만 아메이의 혁신이 가져올 미래 예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되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 예 웰니스. 예. 잘 살아야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여기 뭐 최근에 뭐 경제적인 웰니스, 건강적인 웰니스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아메이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가 타겟팅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이잖아요. 그럼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실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이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하다. 안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다라는 거는 well being 잘 살고 있는 그 상태를 건강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제는 건강, 특히 인제 헬스케어도 4.0 시대다. 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먼저 1.0 시대를 보면은 아마 저는 사실은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국민학교 시대 때쯤 된 것 같아요. 한 어 80 년, 70-80 년, 1970-80 년대. 그때는 공중보건의 시대라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국가 자체가 전체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깨끗해지자. 깨끗하게 해서 다가올 질병들을 예방을 하자.' 그런 시대였다면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서 인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시대로 인제 넘어갔죠. 고게 아마 80 년대 90 년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어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삶도 좀 올라가면서 이제는 헬스케어 3.0 시대로 넘어가죠. 그게 뭐냐? 행복 플러스 육체적으로 이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3.0 시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헬스케어 4.0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니고 나에 맞춰진 그리고 어떤 뭐 당연히 예방이라는 거는 필요하지만은 나의 질병을 더더욱 공격적으로 예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IT 기술이라든지 BT 기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이용한 일종의 융복합적 기술들을 이용해서 나의 건강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이용하는 그리고 무언가 나에 맞춰진
임상화된 그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헬스케어 4.0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정확한 나에 맞춰진 프리시전 뉴트리션, 그리고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하드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살아있는 세포들은 사실은 인체 세포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게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죠. 그들과 함께 가면서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보다 빠르게 계속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이 AI 기술이 있으면서 더더욱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인제 집중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맞춤형이죠. 음. 개인 맞춤형이란 단어가 된 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평균화의 오류라고. 예, 평균화의 오류가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우리가 맞춰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물론 평균을 에 맞춰진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적어도 뭐 완전히 바닥까지 갈 일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갈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 평균값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과, 물론 내가 이 평균에 있으면은 이 데이터들을 나한테 맞출 수는 있는데 만약 내가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여러 뭐 저명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인간이 만들어낸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를까? 저는 이 여러 가지 뭐 비교할 수 있는 팩터들이 많이 있지만 어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인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당을 먹었을 때, 빵을 먹었을 때, 그리고 빵과 버터를 먹었을 때, 그리고 과당을 섭취를 했을 때 사람들마다 이 몸속에서 반응하는 혈당의 레벨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 버터랑 빵을 같이 먹어도 2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70 까지도 올라가고, 심지어 과당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10, 20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70 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혈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을 먹었을 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40-50은 올라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마다 어떤 음식에 대한 그 뭐 이건 비단 저희가 뭐 한 가지 예로 당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너무 많이 그 반응들이 달라요. 그리고 이 라이코펜이라는 거 잘 아시죠? 라이코펜이 그 일종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파이토 뉴트리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토마토라든지 수박, 당근처럼 붉은색을 띠는 그런 식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뭐 딸기나, 근데 또 체리 같은 데는 많이 안 들어 있다고 그래요. 딸기나 체리 같은 경우도 물론 빨간색이지만 거기서 빨간색을 내는 거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인제 수소 결합에 따라서 빨간색도 내고 푸른색도 내고 그렇다고는 합니다. 여튼 이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는 수박을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 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물론 라이코펜 굉장히 그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혈 혈액 속에 라이코펜 함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자, 그 수박 주스를 먹기 전에 우리 혈액 내에 라이코펜 함량이 어느 정도일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수박 주스를 먹었을 때 피험자 1 같은 경우는 이만큼 뛰어요. 근데 피험자 2, 3, 4 보면 별로 많이 안 뛰어요. 근데 6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뛰죠. 정말 이렇게 사람들마다 같은 음식, 그리고 같은 성분들을 몸에서 대사하는 게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트렌드라고들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개인 맞춤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이 개인 맞춤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프로젝트 99입니다. 프로젝트 99는 99살까지 살자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저희가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건강 수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99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9세 이하 때는 면역이 강화돼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자질그레한 질병들이 많지만 10 대, 20대 가면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통계청 자료긴 한데 30 대에 되게 많아요, 질병이. 그게 아무래도 인제 30 대는 주로 인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순간적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질병이 많이 올라가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50 대, 60 대, 70 대가 되면서 말 그대로 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 나이에 따른 또 항노화 호르몬에 대해 DHEA라는 항노화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 역시 10 대, 20대 때 고 사이에 피크를 치고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물론 근손실도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큐어에서 케어라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노출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어떤 예방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보는 게 65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는 건 '내가 적어도 65 세까지는 건강하게는 살겠다.' 다시 말해서 65 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픈 거죠. 예. 그리고 인제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그랬을 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82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65 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 영역과 예방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 대에서 30대 고 사이까지는 이 우리가 특별히 뭐를 하지 않아도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은 사실은 30 대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65 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쪼끔 아프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예방 영역을 최대한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예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여기는 넣진 않았는데 어떤 그 사이언티스트가 저희 미국에 있는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쭉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다가 훅 떨어지는 거. 이 X축은 나이고 Y축은 나의 건강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쭉 가다 훅 떨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죽었으면 하는 거. 물론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프로젝트 99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건강을 관리하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줘서 우리의 건강 수명을 99 세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토탈 인생의 99%는 적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수행한 게 이 프로젝트 99입니다. 이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뭐 타고난 거라고 하죠. 유전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환경. 그리고 나의 뭐 당연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생물 환경,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뭘 먹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일종의 블랙박스예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관리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질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저희 이화여대 권우람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TNO 함께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쌌어요. 빅데이터라고 하죠. 특히 이제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10년 정도 수행한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000억을 들여서 뭐를 했느냐? 약 10만 개의 식품 그리고 음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총 88종의 영양소, 그리고 368종의 식물 영양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영양소들 그리고 음식들이 우리 몸의 대사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시험, 관찰 연구,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인체에 있는 블랙박스를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44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서, 그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대사체와 이 식품, 영양소에 대한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약 17억 건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마이 웰리스 랩이에요. 이 마이 웰리스 랩은 나의 라이프스타일 건강 검진 데이터, 그리고 체성분 여러 가지 운동량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10억 건 이상의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거는 예시입니다. 나에게는 이 혈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혈당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 예를 들면 판크레아스 세포, 이 안에서 수송체에 대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일종의 솔루션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내가 혈당에 문제가 있으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그리고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숫자적으로 내가 조금 그런 뭐랄까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일깨워 주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나의 일종 내가 그런 뭐라 그래, 전체적인 그 노화, 질환을 더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식품 솔루션은 뭔지, 식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더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더 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코칭까지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춤형 건강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 사실은 저희가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는 어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맞춤형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커스터마이즈 팩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마이 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저희 조양희 박사님께서 그때 국무총리 상까지도 수상을 했던, 그리고 2년 전에 저희가 런치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인제 드디어 저희가 올해에는 마이 웰니스 랩을 출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이 AI 바이 뉴트럴라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2025 년, 26년 그때쯤에는 저희가 지금은 그 같이 연관짓지 못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하나만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메이에서는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있는 연구개발 인력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웰니스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항상 리더님들이 비즈니스 하시고 뭔가를 하시는 데는, 그 뒤에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730 명의 이런 과학자들이
여기 있는 계신 리더님들 비즈니스 계속해서